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국힘당 얘기는요, 아까 두 번째 한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얘기는 국힘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국힘당 내부 속사정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7월 25일 날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전당대회 룰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달이 안 남았어요. 전당대회 룰을 정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룰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정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힘당 내부 사정이 이 삼국지도 아니고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지들 멋대로래.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각자 재살기 바쁘다. 이거 뭐 백가쟁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국힘 관계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삼국지면 차라리 좋겠답니다. 5호 16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의 요즘 내부 속사정, 그리고 속사정을 바라보는 국힘 관계자들의 푸념입니다. 삼국지라고 삼국지면 좋지. 지금의 국힘당 요즘 5호 16국 시대야! 입니다. 5호 16국 시대, 혹시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세계사 시간에 우리 배운 것을 잠시 되짚어보죠. 5호 16국 시대는 중국이 중국이 멸망하고 난 중국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인가요? 예. 전한 하여튼 위진 남북조 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이구나. 위진 남북조 시대구나. 예. 삼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근데 위나라는 금방 사마중달인가요? 하여튼 사마씨 집안에 의해 가지고 진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는 금방 또 북쪽에서 몰고 온 북방민족에 의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남조 시대를 열고요. 북쪽은 또 북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조 시대가 바로 5호 16국의 혼란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그 북조 5호 16국 시대, 그 시대가 지금 국힘당의 현재 상태라고 그럽니다. 5호라는 것은 5개의 이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16국, 이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이게 5호 16국입니다. 이 5호 16국의 혼란기를 통일한 것이 바로 수나라죠. 아무튼. 자, 지금 현재 국힘당이 바로 이런 5호 16국의 혼란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국지면 차라리 낫겠답니다. 자, 어떤 상태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힘당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황우여죠. 황우여가 2인 지도 체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상규라는 사람도 같이 이 2인 지도 체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전당대회에서 1등 한 사람은 당대표, 2등 한 사람은 부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1등과 2등이 권력을 분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권력을 나눠 가지는데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1등 한 사람은 대통령, 2등 한 사람은 국무총리,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도체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지도체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지도체제는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지도체제를 뭐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선거를 거쳐가지고 1등한 사람은 대표, 2등한 사람은 대표 최고위원을 맡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또 별도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야. 그 방식은 안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한 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등하고 2등이 싸워. 1등하고 2등이 싸우는데 이 1등하고 2등이 싸우면서 결국에는 당이 분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 많았냐면 민주당 쪽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맨날 김한길 때문에 그 맨날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김한길, 안철수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1등은 당대표, 2등은 대표 최고위원, 하여튼 뭐 1등은 당대표, 뭐 2등은 뭐 대표 최고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1, 2등이 뭐 이렇게 당권을 나눠 가지는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쓰다가 말았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재도입하자는 것이 황우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 국힘당 전체가. 왜? 친윤석열, 반윤석열, 친한동훈, 반한동훈 다 싫대. 에브리바디 싫어. 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중간층 애들도 싫대. 우리도 싫어요. 자, 언론에서도 별로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당 안팎에서 문매를 맞는데 우왕좌왕한데 심지어 지도체제가 산으로 간대. 그러니까 평가가 하나도 안 좋은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내용상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1등, 2등이 죽어라고 싸울 게 아니라 야, 적당히 그냥 권력 나눠 먹는 걸로 우리 마무리 짓자. 뭐 딱히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죠? 예. 둘 다 이 내용 가지고는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은 이게 아닌 거야. 오히려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니야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 우리는 이게 아니라야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우여는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임시 당대표인데 완전히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윤석열도 지금 떨뜨름해한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뭔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2인 지도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한동훈 플러스 나경원, 아니면 한동훈 플러스 안철수, 아니면 한동훈 플러스 유승민,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즉 1인 지도 체제면 얘 하나만 하거나 얘 하나만 하거나 얘 아니면 얘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짝짓기를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 혼자서 독주를 못하게 막는 거죠. 또 지난번처럼 당대표가 날아갔을 때 다른 당대표가 있으니까 얼른 메꿀 수가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러닝메이트가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간에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 나름 장점도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한동훈 견제책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윈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에브리바디 반대를 하지? 예,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 그래요. 왜? 자, 얘 생각도 다르고 얘 생각 다 달라.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려놓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생각도 틀려. 다 틀려. 4인 4색, 5인 5색, 6인 6색. 그러니 5호 16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일단 동훈이 쪽 얘기 생각을 볼게요. 일단 얘네들은요, 지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밀어내고 지가 차기를 노린다는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조기에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른바 탄핵 정국도 기억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2인자를 만들 이유가 없어. 자칫 잘못했다가 지도 지가 윤석열을 밀어내듯이 지도 그 2인자한테 밀려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가 이미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2인자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일종의 러닝메이트인데 러닝메이트가 될 경우는 지가 과반을 얻을 수 없을 때 합쳐서 과반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세력 하나를 덧붙인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옆에 하나 붙여?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얘네 입장에서는 뭐 한다고 내가 그거 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리고 사실상 이게 수석 최고위원제 2등한테 권력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야 솔직히 이건 나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한동훈 견제용으로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내가 한동훈이가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견제용으로 이 카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등이면 나경원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걔가 나를 견제하게 만들겠다. 이건 거지. 솔직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정치력으로 보자면은 한동훈이가 나경원을 따라가겠어? 지가 안철수한테도 뒤질걸요? 유승민한테 비교하면 아마 택도 안 될걸?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능력이 빠진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동훈이 받아들이겠어?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야, 싫어! 자, 다른 쪽도 마찬가지죠. 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얘네들은요, 이른바 질서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출을 생각합니다. 이른바 개헌에 의해 가지고 임기 단축해서 윤석열이 조용히 물러나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을 내쫓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이렇게 선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죠. 하여튼 둘 다 윤석열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건 똑같아.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하고 척을 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 유화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지 그나마 자연스럽게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원을 받아서 당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윤석열을 퇴진을 시키면서 질서 있게 개헌,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짝 내보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겠다 이런 거지. 야, 꿈도 뚱뚱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수석 최고위원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2인 지도체제라는 것이 사실상 한동훈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자기들한테. 한동훈이 대빵하고 우리를 2인자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못하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한동훈한테 다 차려온 밥상 갖다 바치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왜 해? 싫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윤석열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나보고 한동훈이를 받아들이라고? 저 배신자 새끼를 내고 받아들이라고? 미쳤냐 이 자식아? 이런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한동훈이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날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아들 문제, 딸 문제, 아들의 학폭, 딸의 입시 문제, 뭐 지금 뭐 딸의 봉사활동 상황이라든지 미래소녀 의혹이라든지 뭐 표절 문제, 뭐 논문 대필 문제, 뭐 엄마 찬스 문제 이런 것들 뭐 까디기기만 하면은 한동훈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먹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한동훈도 맞받아칠 준비는 좀 해놓고 있겠지. 아무튼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꾸르면 몰라도 내가 절대로 쟤한테 안 넘겨주지. 그런데 뭐 2인 지도 체제를 받아들여? 그건 결국에 뭡니까? 얘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받아들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지. 누구만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한다? 얘만 좋아하는 거지. 얘는 나름 이게 갈등 봉합용이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얘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굴러온 대세, 이른바 한동훈. 굴러온 대세잖아. 얘가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국힘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러온 애야. 굴러온 돌이야. 굴러온 돌이지만 현재 상당히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굴러온 대세를 버리고는 뭐 선거고 뭐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굴러온 대세를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박혀있는 실세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 둘을 갈등을 봉합하려면 그래 2인 지도 체제가 최고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저기 또 풍선이야. 이 풍선 어떻게 없애는 방법 없나? 진짜. 지금까지 이 방법은 많이 써왔던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게다가 앞으로 이 향후 정국은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지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정국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수근 상병 이 사건만 해도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각종 특검 정국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윤석열은 뭐 얼마나 견딜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길게 못 갈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어려운, 예측이 어려운 아주 국힘당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름 안전판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 명의 이 플랜 A, B, C, D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플랜 A, B, C, D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이렇게 1등과 2등한테 권력을 나눠지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황우여 입장에서는 양다리 걸치기도 좋죠. 그러면서 적당히 자기 이익 챙기기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나경원하고 한동훈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1등과 2등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당대표가 한 명이면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잖아. 그러면 1등하고 2등이 단 전당대회 때만 싸워. 그 다음부터는 싸울 수가 없어. 하지만 1등, 2등이 다 있으면 앞으로 계속 쭉 싸울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챙겨 먹겠어. 그죠? 얼마나 좋으냐고. 자, 어떻습니까? 아주 이 상황 재밌죠? 아주 상황이 복잡한데 각자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복잡하게 세력 다툼,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죠. 벌써 몇 가지 이익이 얽혀 있습니까? 4가지 이익이죠.
크게 말씀드려서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검찰 쪽 얘기가 섞여들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힘당과 일정한 연관성과 연결고리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쪽 얘기까지 좀 플러스해서 얘기하게 되면 사정은 더 복잡해지게 될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이준석이 지금 그 국힘당 쪽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세력들과의 연계를 깨한다거나, 그와 관련 김용태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유승민 같은 경우하고 가지고 이렇게 다른 특별한 또 좀 큰 꿈을 꾼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력 다툼은 5가지, 6가지로 복잡하게 얽힙니다. 변수가 많죠? 자, 그러니 이게 뭡니까? 차라리 삼국지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관심이 가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어찌 될 건데? 자, 지금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요. 한동훈이 마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출마는 당연하고 출마하면 당선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뭐가 의문부호가 남느냐? 7월 25일이 전당대회라고 하잖아요, 국힘당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 제가 김대호 PD랑 얘기할 때는 4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쯤이면 한동훈이 움직여야 해요. 아직도 사무실도 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당 안에 있다면은 모르겠을 때 당 밖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움직임조차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자기 조직을 갖추고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문제죠. 돈줄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는 겁니다. 나경원도 그렇고요. 안철수도 그렇고요. 유승민도 그렇고 끌어올 만한 돈줄이 다 있습니다. 돈을 빌려올 때도 있어요. 한동훈은 있나? 그리고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자기 조직도 있어요. 한동훈이 있나? 돈과 조직이 없는 사람이 당 대표 선거 50일 전에 조직과 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가능할까?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적어도 지금 한동훈이 돈과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해야지 뭘 하겠구나 싶을 텐데 그게 확보됐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여튼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 현재 낮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움직임이 한동훈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찰이 움직일 가능성도 꽤 커요. 한동훈 아들이나 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동훈 발목을 잡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꽤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나오기만 나와봐라 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 글쎄요.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비슷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황교안을 예로 들어볼게요. 황교안은요, 마지막까지 출마한다
했지만 끝끝내 출마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역시 지금 한동훈이 겪었던 그런 몇 가지 제약들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황교안도 지지율은 절반,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출마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시한은 아직 조금 남았기는 해요. 길게 보면 일주일, 짧게 보면 한 3, 4일. 그 이상 늦어진다면 기회는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늦었어. 이미 가능성은 많이 낮아져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미 한동훈 두 손에 돈과 조직을 들고 있는 상태여야지 가능해요. 근데 한동훈 두 손에 돈과 조직을 들고 시작하느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요. 팬클럽 따위가 아니야. 팬클럽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 띄워줄 사람이거든요. 이준석 같은 애가 왜 당을 만들 수 있느냐. 팬클럽, 이준석은 팬클럽이 아니라 실제로 이준석과 함께 띄워줄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단순 팬클럽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은 단순 팬클럽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알은 마르나 시멘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멘트 역할을 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국힘당 쪽은 이 시멘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돈으로 움직여요. 민주당 쪽은 돈이 아니라 열정과 동지의식으로 움직이는데 그쪽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자, 아무튼 자,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동훈의 대외 활동도 지금 갑자기 뚝 끊어졌죠. 지금 뭐 KC 인증 얘기 이후에 별 얘기가 없어요. 그 뒤에 뭐 지구당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당 얘기가 별로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비판이 더 많았어요. 분위기가 확 떠야 되는데 별로 확 뜨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구당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아이씨 그럼 나 지구당 얘기 안 해 하면서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한동훈 고쪽이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붐을 일으키지 못해 논란거리를 못 만들어요. 논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자, 하여튼 뭐 제가 볼 땐 약간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